네, 국무위원들의 이런 진술들이 탄핵 심판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.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연 기자,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채택을 했죠? 네, 맞습니다. 윤 대통령 측에서 3명, 국회 측에서 2명입니다.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,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채택이 됐고요. 국회 측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,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채택이 됐습니다. 이 면면을 보시면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의 이유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네, 그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조사가 됐잖아요.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나 진술이 나온 게 있죠? 네, 조태용 원장은 지난해 12월 18일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. 여기에서 수사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반국가 세력에 대해 정보를 보고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조 원장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. 네. 또 비상계엄 관련해서 특별히 대통령이 안보 위기를 느낄 만한 보고는 없었다고도 진술을 했습니다. 게다가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요. 조 원장은 재직 시에 선관위 서버와 관련돼 보고한 것은 없다. 또 해킹 취약점으로 인해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. 계엄 전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를 지시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국정원장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 또 다른 증인인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게 있습니까? 네,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신원식 안보실장과 관련된 진술을 했습니다. 네.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3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신 실장이 대통령실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함께 이 작은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다는 건데요. 여기에서 신 실장이 항 총리에게 총리님 신원식 총리님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이 무리한 것 같다. 해외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네. 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국방부 장관이 평소에도 무리를 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됐었다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. 한 총리의 진술로 미뤄봤을 때 신원식 실장도 계엄을 만류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음 주 탄핵 심판에는 핵심 증인들이 나오죠? 네, 맞습니다. 당장 다음 주 화요일 5차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,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. 특히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해란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죠. 오는 6일 목요일 6차 변론부터는 시간도 오전 10시로 앞당겨지는데요. 이 변론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.